안녕하세요. 우리 이제 8단원의 세 번째, 세계의 평화와 정의를 위한 국제적 노력이라는 단원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단원은 주로 국제 분쟁에 관해서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 국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전 세계가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구촌의 다양한 분쟁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촌에는 다양한 분쟁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지구상 어디에서는 분쟁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러한 분쟁에 대해서 어떠한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쟁은 여러 가지 분쟁이 있지만 이거를 크게 유형화를 한다면 이렇게 유형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영역 분쟁에 대해서 우리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영역이라는 단어가 뭔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겠죠. 영역이라는 것은 그 국가의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를 우리 영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영역이라는 단어의 의미 우리 꼭 공부해 두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러한 영역 분쟁이 발생하는 지역은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민족의 경계선과 국경이 서로 불일치한다라는 중요한 특징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역 분쟁은 대부분 원인이 민족의 경계선과 국경이 뭐하는 곳이다? 불일치하는 곳인데, 이러한 지역들을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니까 어떠한 곳이더라? 과거 식민 지배를 받았던 지역이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우리 뒤에서 2학기에서 좀 배우겠지만 주로 요런 국가들에서 많이 나요. 가장 대표적인 게 아프리카 대륙에서 우리 이러한 현상들을 가장 많이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영역 분쟁이 무수하게 많아요. 지금도 지구상에 무수하게 많지만 우리가 좀 대표적으로 수능이라든지 모의고사 그리고 자주 나오는 사례를 들자면 바로 쿠르드족이라는 민족이 있습니다. 쿠르드족이라는 민족의 사례에 대해서 우리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쿠르드족은 서남아시아 지역의 고원 및 산악 지역, 우리 이 지역을 뭐라고 하면 쿠르디스탄이라고 불러요. 쿠르디스탄 지역에 거주하는 서남아시아의 집시라고 불리는 민족입니다. 인구는 약 3천만 명인데 이게 포인트예요. 쿠르드족이 왜 많이 언급이 되냐면 바로 인구가 3천만 명, 거의 우리는 현재 남한 인구 5,200만 명 정도 되니까 거의 한 3분의 2 정도 되겠죠. 엄청나게 큰 인구 집단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없냐? 나라 없는 거대 민족 집단이다라는 가장 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터키, 이란, 이라크, 시리아의 분리 편입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쿠르디스탄이라는 것이 뭐 역사적으로 따지자면 이 1차 대전 할 때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뭐였죠? 동맹국에 가담을 했는데 전쟁에서 졌거든요. 이러는 과정에서 이 쿠르디스탄이라는 지역이 뭐 터키라든지 이란, 이라크, 시리아에 갈라져서 편입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나라 없는 거대 민족 집단이 되었고, 현재도 무엇을 위해서? 바로 독립을 위해서 끊임없이 투쟁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쿠르드족이 모의고사라든지 이런 사례에 좀 모의고사, 수능 그리고 뭐 여러 영역 분제의 대표적인 사례로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쿠르드족에 관해서 좀 알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국제하천이죠. 국제하천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그렇다면 국제하천을 둘러싼 물 분쟁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기 전에 먼저 국제하천이란 게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우리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국제하천이라는 용어는 무엇인가? 국제 말 그대로 나라와 나라 국제적이다 할 때 우리 국제선 뭐 할 때는 다른 나라로 이동한다, 나라와 나라 사이 2개 이상의 나라를 지칭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국제하천이란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두 국가 이상이 걸쳐 흐르는 하천입니다. 그래서 강이긴 강인데 우리나라 뭐 낙동강, 압록강, 낙동강, 한강, 금강 이런 거 같이 그 나라 안에서만 흐르는 강이 아니라 두 개 이상의 국가, 여러 나라를 걸쳐서 흐르는 하천을 우리 국제 하천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국제하천이 과거에는 크게 문제가 되었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국제하천과 관련해서 굉장히 분쟁이 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최근에 떠오르는 국제 분쟁 이슈가 바로 이 국제하천을 둘러싼 물 분쟁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첫 번째는 바로 인구 증가. 원인을 살펴보니까 인구 증가도 있고요. 그리고 농공업의 활대가 아니고 내가 오타냈네요. 확대죠. 농업 및 공업이 확대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인구도 증가하고 농공업이 확대가 되니까 어떻게 됐다? 물 소비량도 증가가 하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 앞에서 환경 문제에서도 살펴봤잖아요. 사막화가 또 급속하게 진행이 됩니다. 현재 사막화가 빠르게 진행이 된다고 우리 앞에서 환경 문제 할 때 했잖아요. 이러한 사막화로 인해 가지고 쓸 수 있는 물이 점점 귀해지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쟁이 발생한다. 이러한 물을 사용하기 위한 물 분쟁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우리 나일강의 사례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나일강 위치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보시면 제가 아프리카 대륙인데 아프리카 대륙에서 지금 내가 요거를 켜야겠네요. 아프리카 대륙에서 보시면 지금 요렇게 선이 선생님 이제 색깔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조금 더 줄여서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지금 푸른색 선이 보일 거예요. 대충 그어 보면요. 이집트를 관통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선이 그려지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선생님이 지금 긋는 선이 나일강이에요. 나일강인데 이게 끝이 아니라 지금 위로 이 끝이 아니라요. 요게 보면 이 나일강이 여기에서부터 아까 이렇게 쭉 내려왔었죠. 이렇게 쭉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쭉 흐르는데 얘가 여기뿐만 아니라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도 가고요. 요렇게도 갑니다. 엄청나게 긴 강이라 여러 나라를 걸쳐서 이렇게 갑니다. 나일강이 여기가 나일강이라는 강이고요. 이 강의 이름이 우리 나일강이다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이 나일강이 보니까 여러 지역을 걸쳐서 가죠. 그래서 국제 하천인데 특징을 보면 이 나일강이라는 것의 특징을 보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걸 꺼야겠죠? 나일강이라는 지역을 보시면 아프리카 대륙을 남북으로 흐르는 세계에서 가장 긴 하천입니다. 근데 상류의 에티오피아, 케냐, 르완다, 탄자니아, 우간다와 하류의 이집트, 수단과의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키포인트 뭐냐? 상류 국가와 하류 국가 사이에 갈등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상류 국가가 있어요. 조금 더 줄여서 보도록 할게요. 얘가 워낙에 큰 강이라서. 자, 상류 국가가 있고요. 잘 안 보이죠? 상류 국가가 있고,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하류 국가가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강은 상류에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죠. 상류에서 하류로 흘러가는데 이 상류 국가들이 물을 막아요. 왜? 자기네들이 사용을 하기 위해서 댐을 짓거나 물을 사용량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상류에서 물 사용량이 많아지고 하류로 흘러보내는 물이 적어진다면 하류 사람들은 당연히 고통을 받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류 국가가 지금 보면 여러분들 보시면
누리끼리 하다 맞죠? 여기가 사막 지역이에요. 물을 구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나일강을 통해서밖에 물을 구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상류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물 사용을 위해서 댐을 쌓거나 이렇게 물을 사용이 느려서 하류로 내려오는 물의 양이 줄어든다면 바로 이 하류 국가들은 엄청나게 치명타를 얻을 수밖에 치명타가 하류 국가 입장에서는 엄청난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로 인한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나일강 사례 살펴봤고요. 이제 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원을 둘러싼 갈등 세 번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원을 둘러싼 갈등은 어떤 거냐면 바로 자원과 관련된 죄송합니다. 이거는 어떤 거냐면 바로 자원과 관련된 이권을 둘러싼 영역 분쟁입니다. 그래서 특히 어디를 중심으로 보냐면 특히 바다를 중심으로 최근에는 이 자원과 관련된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바다가 아직까지 인간의 손이 많이 닿지 않은 미개척지이기 때문에 이 바다를 둘러싼 갈등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우리나라 주변에서 이러한 자원과 관련된 갈등을 보면 대표적인 거 센카쿠 열도, 중국어로 다오이다오라고 부르고요. 중국, 일본이 붙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사군도, 난사군도라고 불리는 데가 있는데요. 여기가 뭐냐면 여기가 남중국해 일대입니다. 요거는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시사군도, 난사군도라는 데가 있는데요. 요거는 중국과 주변 국가에 지금 대립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쿠릴 열도의 북방 4개섬을 가지고 러시아와 일본이 계속적으로 대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밑에 학습지를 보시면 이제 나와 있는데 왜 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시면 센카쿠 열도 일본과 중국이 대립하고 있는 것은 여기 석유 천연가스 때문이란 거 우리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석유와 천연가스 때문이다. 그리고 아까 여기가 바로 시사군도 난사군도 여기를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남중국해라고 불러요. 남중국해 일대 중국과 주변 국가들 간의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뭐 당연히 여기서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석유, 천연가스 각종 수산물이고요. 위쪽으로 가면 요 지역입니다. 요 지역에는 바로 쿠릴 열도 북방 4개섬 일본 입장에서 북방 4개섬이라고 부르거든요. 지금 러시아가 지배를 하고 있지만 일본이 지속적으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바로 석유, 금, 황, 수산물과 같은 이러한 자원들과 관련된 분쟁이 우리나라 주변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인간에게 현재 가장 중요한 자원이 석유 자원을 둘러싸고는 이 석유가 현재 가장 많이 매장되어 있는 지역인 페르시아만 일대입니다. 페르시아만 연안국들이 유전지대와 관련해서 갈등을 벌이고 있다. 페르시아만이 어디냐면 지도를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요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이라크, 이란을 둘러싼 요 조그만한 바다가 있습니다. 이 바다를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여기를 페르시아만이라고 부르는 곳이 있어요. 이 주변에 뭐가 나 있다? 석유가 굉장히 많이 밀집이 된 유전지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석유를 개발할 수 있는 이 유전지대를 조금이라도 더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 지역이 굉장히 많은 갈등이 아직도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돌아가서 마지막으로 최근에는 어디를 가지고 싸우느냐? 바로 북극해 주변의 자원을 둘러싸고도 북극해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지역들이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한번 볼까요? 그래서 여기가 북극해입니다. 북극해를 중심으로 덴마크, 노르웨이, 러시아, 미국, 캐나다가 접해져 있는데요. 이 나라들이 북극을 개발하면서 북극해 영유권을 현재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 북극에 아직 개발되지 않은 무수히 많은 자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전 세계가 엄청나게 많은 경쟁을 벌이고 있고 갈등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은 그래서 요 북극해를 둘러싼 갈등도 아마 새로운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민족 및 종교 차이로 인한 갈등입니다. 민족 및 종교 차이인데요.
대표적인 사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도.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먼저, 이스라엘 대 팔레스타인 갈등 분쟁 너무나 유명하죠. 이스라엘 유대교와 이거는 종교인 유대교와 이슬람교 사이의 갈등입니다. 여기서 체크를 해볼까요? 어디 있죠? 팔레스타인이? 팔레스타인 여기인데 여기가 팔레스타인 분쟁, 바로 유대교 유대교를 믿는 이스라엘과 이슬람교를 믿는 팔레스타인 사람들 사이의 분쟁이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이거 굉장히 좀 유명하죠. 두 번째는 어디냐면 이란 이라크 분쟁입니다. 얘들은 같은 이슬람 안에서도 종파가 나뉘어요. 이것도 우리 3단원 가면 배울 겁니다. 수니파와 시아파라는 종파가 나뉘는데, 시아파를 이끄는 이란, 수니파의 이라크 사이의 종파 분쟁입니다. 종파 분쟁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얘들 둘이는 실제로 1980년대에 치고받고 6년 동안 전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남수단이라는 아프리카의 국가가 있습니다. 남수단이 독립을 하는데요. 얘는 아랍계의 북부 지방과 아프리카 원주민계의 남부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서 나타났고요. 그 결과 남수단이라는 노래가, 아프리카 원주민계가 중심이 되는 남부 지역이 독립을 하게 된다. 그래서 요거는 여기 있죠? 여기. 요거 수단과 남수단 공화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이란 이라크 분쟁, 이슬람교 수니파와 이란의 시아파, 이라크의 수니파 사이의 갈등이다. 그리고 유럽에서도 이러한 분쟁이 있는데, 북아일랜드 분쟁이라는 게 있어요. 구교 가톨릭교와 신교 개신교 사이의 갈등입니다. 그래서 영국 북아일랜드 지역의 아일랜드 섬의 북부 지역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도 현재 종교 사이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얘는 종교겠죠? 그리고 카슈미르 분쟁이 있습니다. 이것도 유명한 분쟁이에요. 중학교 때도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파키스탄 이슬람교를 믿는 파키스탄과 힌두교를 믿는 인도 사이의 갈등입니다. 요것도 뒷이야기를 보면, 카슈미르라는 지방이 요 지방인데요. 여기인데, 요것도 좀 뒷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카슈미르가 현재 인도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요. 인도의 지배를 받게 된 게 좀 기가 막혀요. 그래서 요것도 뒷이야기가 조금 있고요. 이거 말고도 지금 엄청나게 우리 밑에 보시면 세 개의 종교 분쟁 지역이라 해가지고 많은 지역들이 있다라는 거 우리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분쟁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무엇이 발생하느냐? 다양한 이주민과 더불어서 난민이 발생을 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주민과 난민들이 발생합니다. 왜? 폭력이라든지 이러한 분쟁으로 인해서 폭력, 정치적 박해, 인권 침해 등이 발생을 하니까 사람들이 여기에서 살고 싶지만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러한 폭력, 정치적 박해, 인권 침해들 때문에 나의 목숨의 위협을 느끼니까 이 지역을 강제로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강제로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이주민과 난민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난민이라는 용어가 이제 뉴스 매체에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러면 난민이란 건 도대체 뭔지 보겠습니다. 난민은 정의상으로는 이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박해의 우려가 있어서 모국의 보호를 원치 않는 사람을 난민이라고 부릅니다. 즉, 이게 좁게 말하면 약간 정치적 박해로 인해 가지고 내가 이 나라에 있을 때는 어떠한 이유에 있어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이 나라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게 우리 난민으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사전적 정의입니다. 근데 좀 포괄적으로는 어떤 거냐면, 난민이란 것은 바로 해당 국가에 어려움이 발생해서 해당 지역을 떠난 사람이다. 좀 폭넓게는 요렇게도 우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치적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요즘 환경재해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자연재해로 인해서도 그 지역에 더 이상 거주할 수 없는 환경을 바뀌었기 때문에 그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조금 난민의 의미를 이런 식으로 조금 폭넓게 보기도 합니다. 뭐
요거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 난민으로 지금 떠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우리 주요 국가별 난민의 수에서 우리 알 수 있고요. 특히 좀 많이 몰린 데가 이 아프리카, 그리고 여기 중동 지역이 좀 가장 대표적인데, 이들이 지금 많이 몰려가는 곳이죠. 바로 무슨 대륙이다? 바로 유럽 대륙으로 굉장히 많이 몰려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러한 난민이 많이 유입되는 유럽 대륙에서는 이러한 난민으로 인한 문제가 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우리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 지역 라틴 아메리카, 요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도 지금 어디로? 미국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또 이동을 하고 있다.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고 있다는 걸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이어서 여기까지 먼저 살펴봤고, 이어서 세계 평화를 위한 지구촌 노력이라는 것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영상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